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를 쉽게 알려드리는 지산드림TV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공장호실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지원시설이고요. 세 번째는 다양한 부대시설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공장호실은 우리가 저층부는 보통 제조용 공장호실, 그리고 상층부는 업무형이라고 하죠. 비제조용 공장호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층부에 있는 제조용 공장호실들은 일반적으로 제조용 드라이브인이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상층부에 있는 비제조용 공장호실들은 일반적으로 섹션 오피스 또는 업무형 사무실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가서 혹시 부산에서 제조형이 별로 인기가 없는 게 여기서 공장해야 되는 줄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들 끄덕끄덕거립니다. 그래서 제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조용 공장호실이나 비제조용 공장호실이나 똑같이 사각형을 제공합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곳 저희 사무실도 정확하게 비제조용 공장호실이거든요. 섹션 오피스이자 업무용 사무실이라는요. 그런데 제조용 공장호실도 사각형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각형이 주어지는 건데 이 사각형 사무실이라고 생각합시다. 사각형 사무실인데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층고가 높아요. 그러니까 층고가 높으니까 뭐 복층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곳을 다양한 인테리어를 해서 훨씬 더 공간감을 잘 활용하고 또는 내가 촬영 장비 같은 거 막 롤 스크린 같은 길게 뭐 높게 이렇게 세워야 된다든가 뭔가 높게 층고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때는 훨씬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짐을 높이 쌓는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복도 앞에, 일반 사무실은 복도 앞에 차가 못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복도 앞에 차를 몰고 와서 주차를 하기도 하고 짐을 싣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차가 트럭이 올 수도 있고 하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제조용 공장호실은 똑같이 네모난 사무실인데 바닥 하중이 튼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장 등록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업체들, 공장 등록을 해야 되는 업체들은 이런 제조용 공장호실을 사서 또는 임차해서 그곳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각형 사무실인데 공장처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활용도 측면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상층부에 있는 비제조용 공장은 업무용 사무실, 섹션 오피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사각형의 인테리어에서 사무실로 쓰시면 됩니다. 물론 이 제조용 공장호실과 비제조용 공장호실이라는 지식산업센터의 원본이죠, 이게. 이런 경우에는 입주 가능 업종이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는 원체 업종이 다양해서 누구나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조용 드라이브인은 차를 몰고 올라갈수록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해지고요. 섹션 오피스라고 하는 이 비제조용 공장호실은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망이 좋잖아요. 그래서 낮은 층보다 높은 층이 더 비쌉니다. 게다가 탑층은 옥상에 정원이 있어서 정원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경우에 더 선호되겠죠. 특히 담배 피시는 분들에게 많이 선호됩니다. 물론 이런 대형 집합 건물에서 원래는 금연인데 다 가보면 담배 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장호실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무실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업무 지원 시설입니다. 업무 지원 시설의 이제 대표적인 거는 보통 저층부에 상가가 있죠. 이 상가는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상가, 뭐 로드샵 상가 다 똑같이 상가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의 상가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특징은 지식산업센터가 규모가 있고 이곳에 입주가 잘 된다면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고객이 되잖아요. 이게 장점이고요. 단점으로 따지면 저녁에 퇴근하고 주말에 사람이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인데 우리가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주변에 상권이 많이 있고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으면 지식산업센터의 상가가 훨씬 좋은 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집합 건물에는 독점 상가가 있어요. 편의점 그리고 구내식당 또한 종종 부동산이나 카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독점 상가들은 독점적이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가 경쟁을 해서 내가 가져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업무 지원 시설 중에
업무 지원 시설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입주 업종 제한이 없는 거죠. 법무사, 노무사, 뭐 변리사, 그리고 뭐 여행사 같은 이런 이제 업종들이 그냥 업종 상관없이 이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업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업무 지원 시설 사무실 따로 있다. 업무 지원 시설 사무실은 아무래도 아까 공장 호실들보다 대출비율이 일반적으로 10% 이상 떨어지는 게 상식인데, 또 어떤 지역은 굉장히 뜨끈뜨끈하면 대출이 굉장히 잘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요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좀 이제 특징적으로 최근에 라이브 오피스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지식산업센터의 공장호실에 결을 따고 들어간 이제 라이브 오피스들은 라이브 오피스거든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용어로 스타트업 오피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밤에 집에 가기 싫어 잠깐 자고, 씻고 싶고, 그죠? 밖에 안 나가고 화장실도 안에서 이용하고 싶고, 이런 거죠. 최근에는 바닥 난방까지 넣어주는 곳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거의 약간 이제 뭐 주거를 하면서 일을 하는 이런 형태를 지향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오피스가 이 지산의 공장호실에 결을 따고 가면 대출 비율도 똑같이 지산의 공장호실처럼 보통 7, 80% 이상이 나오겠죠. 그런데 종종 어느 곳에 보면 뭐 역세권에 전체가 다 라이브 오피스예요 하는데, 이게 업무 지원 시설로서의 라이브 오피스로 가면 아까 업무 지원 시설 사무실처럼 대출 비율이 한 10% 이상 떨어지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이 같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부대 시설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건물도 탑층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스크린 골프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동 시설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운동 시설들은 민간이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놓기도 하고 직접 사업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뭐 미팅룸, 회의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유튜브 촬영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도 지식산업센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창고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창고는 보통 이제 지하에 있죠. 최근에는 이제 제조용 드라이브인을 특화시키면 층마다 창고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하에 창고가 있는데, 이것도 지하에 있는 창고가 지식산업센터에 결을 따고 들어가서 창고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자 등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에 따라 갖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공유 오피스 아시죠? 사무실을 하나를 크게 만들어서 잘라서 이렇게 렌트해주는 그런 것처럼 공유 창고 사업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도 상당한 인기가 있는 시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지식산업센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제조용 공장, 비제조용 공장, 공장호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지하에는 창고가 있고요. 그리고 업무 지원 시설에는 상가, 그리고 기숙사, 그리고 업무 지원시설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부대 시설들이 이제 존재한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산 드림 TV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니라면 원하시는 영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